지금 세계 경제가 근본적으로 불황기에 진입했다라는 유력한 금융기관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청년 실업이 갈수록 엄청나게 심각해질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HSBC,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HSBC는 전년 대비 세계 무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8.4%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올 1분기 세계 GDP가 마이너스 3.4%다. 그러니까 무역량이 전년 대비 8.4%가 줄어들고 마이너스 8.4라는 거죠. 그 다음에 GDP가 마이너스 3.4. 물론 달러가 강세가 되어서 달러 환율로 표시되는 부분에서 세계적인 양적 완화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수출 등이 굉장히 악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 근위 있는 일간지죠. 가디언지는 세계 경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 이번에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세계은행 보고서는 지금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청년 인구, 즉 15에서 29세를 이야기합니다. 청년 인구가 역사상 가장 숫자가 많고, 또 청년 실업도 최악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에서 29세 인구는 18억 명인데요. 이 가운데 약 5억 명이 실업자나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데, 니터족, 즉 교육훈련을,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일도 안 하는 그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로 6억 2,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실업자가.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지금 실업 문제가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15에서 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성인 연령의 실업률보다도 2배에서 4배가 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고용에 있어서 타격을 입혔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시직 고용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청년층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된 교육을 받고 있거나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이 숙련적 기술은 가지지 못하는 자질 미흡이 극단적인 양대 상황이라 가지고 두 가지 경우 다 취업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다 학력은 높지만은 미국의 대학 나와가지고요, 호텔에서 청소하고 벨보이하고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개발국이나 중진국에는 아예 그냥 필요로 하는 고용의 기술을 갖추지 못한 미숙련 노동자가 남아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나아질 거냐? 향후 10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더 큰 실업난이 올 거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취업시장에 새로 진입할 청년 세대를 한 10억 명인데요. 그 중에 40%만 일자리를 구하고 60%는 일자리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매달 500만 개, 총 6억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해결이 되는데, 이런 어떤 심각한 고용난이, 청년 고용난이 경제적으로 젊은이를 가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 세계 경제도 황폐화시킵니다. 특히 아랍 등 저개발국에서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경제적인 반란, 봉기, 테러 등을 일으키는 나쁜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난민 문제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해질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세계가 구조적인 장기 불황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한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권위 있는 투자은행이나 세계은행이 지금 10년 뒤에도 어두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학자들, 장밋빛 맨날 발음만 안 받았던 경제학자들, 지금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두고요,
지금 한국은행하고 KDI 이런 데만 2.9%, 뭐 7% 이상, 3%대 갈 거라고 장밋빛 예측만 남발하고요. 나머지 해외 전문가들이나 국내 전문가들은 다 좀 우울하다. 2% 중후반대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기가 없지만은요.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경제에서. 그것이 사회 정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를 정확히 지금 예측을 해야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요. 전부 지가 집권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듯이 국민을 상대로 뻥을 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만요. 아니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냥 국민을 상대로 선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죠.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 앞에 있는 밥그릇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계 경제 장기 불황 진입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전망에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 굉장히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고용이 증가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자리의 증가가 지극히 미미하고요. 제조업에서는 2개월 연속으로 고용하는 사람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의 최강 경기를 나타내는 공급관리자 협회 제조업 지수도 50점이 50 미만이면 좀 심각한 거죠. 50.2의 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산 가격, 즉 주택 가격을 비롯한 이런 자산 가격이요. 그 케이스 실러라고 주택 가격 지수가 있는데 4월을 정점으로 7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면요.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를 갖다가 위축시킬 가능성이 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근데 여기에 미국 경제를 사실상 서포트해줘야 될 최근까지 그런 동력 역할을 해온 엔진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세계 경제에. 중국이 지금 과잉 투자 등으로 지금 또 차이나 쇼크가 생기고 있어서 이제 누구도 미국을 대신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미국 경제까지 나빠질 거다 이래 보니까 IMF가 내년에 성장률을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3.6% 정도로 지금 낮추고 있는데요. 전 세계 성장률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려다가 생각보다 경제가 영 안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하는 짓이 얄미워서 금리를 올려서 중국을 골탕을 먹이려다가 그러다가는 미국 저걸 자기들도 가버릴까봐 겁을 먹어서 지금 금리 인상을 못하고요. 지부직하게 가고 있는데 올해 안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 이제는 달러 가치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는 국가 부채가 많아가 양적 완화를 더 할 여력도 없고요. 돈을 풀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런 자국의 디플레이션 압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외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나라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즉 미국이 해외 수출이라도 잘 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까요? 그 미국의 그런 어떤 생산품을 받아줄, 사줄 해외 국가는 없는, 전부 자기 나라 소비도 감당을 못, 소비가 줄어들어가. 자기 나라 소비도 줄어들어서 감당을 못해서 다들 디플레이션에 후들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불황에 내년에 접어들 거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차이나 쇼크에서 헤매고 있다. 미국도 내년에 굉장히 우울하다. 그리고 세계의 청년 고용은 10년간 답이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 사회, 정치를 갖다 흔들 거다.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거다. 이런 것이 지금 우울한 보고서인데요. 자, 우리 장밋빛 그 경제 대책만 남발하지 말고요. 뭡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벌프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 어찌할 건지 한번 답을 내보세요. 경제 총수 출마해버리면 이제 경제는 누가 책임지세요?
세계 난민이 6천만 명이라는 겁니다. 15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EU 국가마다 난립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난민 받아주려다가 지금 오랫동안 집권해온 기민당이 선거에 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메르켈을 갖다가 쫓아내버리자, 총리 옷을 뺏기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켜가지고 독일의 경제개혁을 잘 받치면서 유럽의 엔진이 된 독일에 끝없이 잘 나갈 것 같은 메르켈 총리가 지금 난민 문제에 걸려가 아주 그냥 죽도 밥도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난민들이 독일로 갈 때 박수치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독일 곳곳에 퍼지고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전부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 난민 6천만 명인데요. 이 중에 1100만 명이 시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세 나라가 전체 난민 중에 53% 절반 이상이고요. 현재까지 터키, 파키스탄, 레바논 등이 전체 난민의 30%를 수용하고 있다는데 이 나라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양 해상만 해도 난민이 수천 명이 매달 떠돌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의 지금 대선에 있어서도 결론입니다. 그 난민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지금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진입하는 이런 사람들, 또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난민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인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U 정상회의는 난민 문제하고 시리아 내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답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지금 EU는 난민이 없더라도요. 자기들이 2008년 금융위기가 각국별로 재정위기로 가고 그래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피그스라 그런 나라들이 다 헤매고 지금 EU에 들어온 또 동유럽 국가들이 다 헤매고 이러면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난민까지 들이닥치니까 오죽하고 뭐 헝가리 같은 나라는 무조건 그냥 국경을 봉쇄해가 추방을 하는 지금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의 난민 정책이요. 각국별로 분산시켜서 수용하는 정책에서 이제는 송환을 해버리자라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100%로 봅니다. 유럽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유럽 사람들이 가장 인도주의적이죠.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그 숫자가 미미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자기들도 죽게 생겼는데 난민까지 몰려오고 그것도 난민들이 유럽에서 보면 동유럽이나 남유럽엔 잘 안 있고 거기서도 잘 사는 북유럽 쪽으로 전부 진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잘 나가는 영국이나요. 그 가는 과정에서 곳곳이 다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주장하는 고상한 가치는 한마디로 내 삶이 방해받지 않는 범주하에서 작은 범주에 내가 인도주의적 관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집 앞마당이 난민으로 차면 그 난민을 수용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자, 최근에 한국의 야당에 난민 수용 응원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난민 걱정하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노숙자 수만 명도 지금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겨울이 오면 또 그분들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동포 난민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우리 동포 난민들도 수용하기가 벅차서 맨날 추방하고 어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난민 문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제가 앞에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었죠. 자, 청년 실업이 만연해서 청년들이 과반수가 일자리를 못 얻을 거라 했죠. 자, 이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데모하자.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곳곳에서 난민이 벌어질 겁니다. 정치를 흔들고 또 어떤 나라는 혁명에 성공할 겁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답이 없는데. 그러면 또 그런 나라가 또 난민 국가가 될 겁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한번 봅시다. 10년 전에.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난민이 저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요. 공연히 9.11 테러 보복한다고 아프간이 이라크 들쑤셔가지고요. 차라리 독재자 밑에서 자기들끼리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행복하거든. 그게 답인 겁니다. 세상의 수준은요. 그 나라의 경제, 사회적 수준에 맞게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라크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출하겠다. 리비아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출하겠다. 됩니까? 리비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후세인 수준이거나 카다피 수준이었을 겁니다. 시리아도 아사드 수준이에요. 그럼 아사드 쫓아낸다다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 3분의 2가 난민이 돼요. 지금 곳곳에 지금 독재자 쫓아낸 나라 중에 튀니지만 사자 헤비첸가에서 좀 조용하고 올해 노벨 평화상 받았죠. 나머지는 나라 꼴이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거는요. 세상이 이상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정말 이 현실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가야 된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은 전 세계가 기준이 어떻다. 국사교과서에 OECD 국가들이 기준이 어떻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난민들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말 내 돈 안 내면 인심 쓸 말 나도 엄청 잘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